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토익 연금술 중급 리딩의 오진균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부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정사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든지 목적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동사라든지 단순히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물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목적의 투부정사라든지 투부정사가 동격의 보호로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든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지 시험에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답을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오늘 이야기하게 될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랑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에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 목적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갖는 동사들을 수동태가 됐을 때 역시 BPP 투부정사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결합하는 명사들 있었죠. 그죠? 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거는 주어에 대한 동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투부정사 이야기했었고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관용 표현 이야기했고요. 오늘 나오는 전치사 투가 사용되는 관용 표현과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투부정사 앞에 for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help 동사 얘기했고요. 그럼 오늘은 동명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확인. 동명사는 동사, 명사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명사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장의 주어, 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에서 이 명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가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동사의 동사형은 반드시 목적어를 갖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동명사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동격의 보호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가로를 쳐놓은 거는 제가 그 의도가 있어요. 이따가 보시면 아실 테고요. 일단 그 밑에 예문을 보죠. 예문을 보시면 developing이 지금 문장의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가 requires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명사 developing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주어가 되는 품사는 명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developing이 지금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A new line of products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동명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사라서 목적을 갖지 않는 거 이런 거는 토익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에서 나오는 동명사들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 Missouri considers banning smoking outdoors as well as indoors. 여기서 우리 보통 consider 하면 ing라고 생각하죠. 예. 토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consider 다음에 banning이 위치한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consider의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은 명사의 성질이죠. 동시에 ban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돼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스모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다 가진 동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여기선 transporting인데요. transport 하면 운송하다, 나르다 이런 뜻이고요. 컨테이너는 어떤 뭔가를 담고 있는 용기죠. 그래서 용기들이 어떤 용기들이죠? 뭔가를 transporting하는, 나르는 용기죠. 그죠? 그래서 뭐를 나르고 있어요? perishable cargo. cargo는 화물이고요. perishable은 원래 perish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토익에서는 중요한 단어 아니지만 perishable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상할 수 있는, 상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치사 for의 목적어 되는 명사의 성질과 cargo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가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죠. 동명사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주격 보호 자리에 위치한다.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주어는 더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수식어가 나오고 i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뒤에는 그냥 생략할게요. 뭐뭐의 미션, 임무 사명은 뭐 하는 것이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improving 이 밑줄 친 자리가요. 미션이 향상시키는 거고 향상시키는 것이 미션이죠.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동격인 경우는 보통 명사가 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명사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 뭐가 오고 있죠? quality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동사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동명사 improving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improving 동명사를 넣는 것은 출제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보세요. 이 문장 보시면 우리 전에 이 내용 다뤘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비동사 is 다음에 to improve를 썼죠. 이 to 부정사가 뭘로 쓰인 거죠? 미션에 대한 동격 보호로 쓰인 것이죠. 주격 보호로 쓰신 것이죠. 실제 영어에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동격이 나올 때는 동명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to 부정사를 써요. 이게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는 것이 출제가 되죠. 위에처럼 동명사 improving 쓰는 거는 출제되지 않아요. 왜? 글쎄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진행형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좋은 문장이 밑에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를 기억합니다. 거기 첫 번째 예문에 보시면 동사가 뭐죠? suggest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 donating이 왔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suggest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와야 되고요. 동시에 proceeds라는 수익금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의 성질이 필요하니까 donating이라는 동명사가 온 것이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지만 토익에서는 suggest 나오면 그냥 ing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continue 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 ing.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discontinue의 목적어 되는 명사의 성질과 CRT 모니터를 목적으로 맞는 동사의 성질이 합쳐진 동명사 자리죠. 하지만 토익에서는 discontinue ing 해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 저희 책에 49페이지 나와 있죠. suggest, recommend, consider, discontinue, avoid, mind, enjoy, postpone, quit 이 동사들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뭐와 함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랑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 1번을 보죠. 1번을 보시면 before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빈칸에 agree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넣는 문제예요. before라고 하는 것은 사실 품사가 두 가지가 가능하죠. 전치사로 볼 수가 있고요. 접속사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편하죠? 보기에? 전치사가 아마 더 보기 편할 거예요. 그죠? 그럼 before 다음에 뭐를 쓰면 되나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죠? 원래 명사나 동명사죠. 그죠? 그런데 명사형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동명사 쓰시면 되겠네요. 답은 D번이 되겠죠? 그런데 before를 접속사라고 생각하셔도 답은 D번의 agreeing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예. before 같은 경우는 동명사로 보나 접속사로 보나 결국 뒤에 ing 와서 이거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전치사로 보면 편하겠죠. 더. 그죠? 다음 문제. 2번 문제는 hold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넣는 건데요. 앞에 동사가 recommend네요. recommend ing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토익에서는 괜찮습니다. 답은 C번이 되겠죠. 3번을 보죠. 3번을 보시면 lower라는 토익이 특히 좋아하는 단어죠. 왜냐면 low는 형용사로 낮은이죠. 그러면 lower 하면은 low의 비교급이죠. 그죠? 하지만 lower는 동사로서 무엇을 낮추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가 쉬운 단어인데요. 지금 빈칸을 보시면 앞에 to가 나오고 빈칸 이렇게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 뒤에 명사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to 부정사인지 전치사 to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commitment 다음에 나오는 to는 부정사인가요? 아니면 전치사인가요? 어떤 분들은 be committed to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be committed to에서 to는 전치사죠. 그죠? 그럼 be committed to에서 to가 명사 commitment로 바뀌면 전치사가 아니라 to 명사로 바뀌나요? 아니요. 대부분 그대로 가요. 예. 그래서 commitment 다음에 to는요. 이 방향의 전치사 t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전치사 to 뒤에 오는 명사의 성질과 gasoline prices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의 성질, 동명사 C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넣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죠. 예. 5번을 보죠. 5번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보기에는 locate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locate 동사도 토익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거든요. 토익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의 위치를 찾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위치시키다라는 뜻일 때는 보통 어떤 형태로 쓰이죠? 수동태로 쓰이죠.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 be located 이렇게 쓰이죠. 그죠? 여기서는 위치를 찾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전치사 of 뒤에 오는 명사의 성질과 뭐를 찾는 거죠? 위치를 apartment를 찾는 거죠.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동사의 성질을 둘 다 충족시켜주는 B번의 locating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 이미 다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동사는 둘 다 목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둘 다 목적으로 갔는데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도 있고요.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도 있어요. 일단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를 먼저 보시죠. continue, begin, prefer. 그래서 거기 예문을 보시면 I would like to continue subscribing이죠. 그렇죠? continue ing 동명사를 쓴 거고요. 밑에서는 I would like to continue to subscribe가 되겠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쓴 거죠.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to 부정사는 미래를 의미하고요. 동명사는 이제 현재를 얘기하거든요. 현재는 또 과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의미 차이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continue나 begin이나 prefer 동사 자체가 약간 중립적이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 remember, forget, regret 동사. 그 밑에 예문을 볼까요? Mr. Butts regret to turn down the lucrative offer. lucrative는 profitable의 뜻이에요. 수지가 맞는 돈벌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profitable보다 조금 더 유식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토익에 당연히 나오는 단어죠. 지금 두 개 밑에 있는 turning down과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 미래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but 씨는 그 수지가 맞는 제안을 거절을 할 것을 regret, 후회한다?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앞으로 거절할 거를 어떻게 후회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아요? 거절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밑에는요. Mr. Butts regrets turning down the lucrative offer. 그 lucrative offer를 거절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그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빈칸이 나오면 to 부정사인지 ing인지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죠? 답을 선택할 때 해석을 해보셔야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remember, forget, regret 동사 뒤에 to 부정사냐 동명사냐 하는 문제는 결국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또 다른 예문을 보죠. Russell forgot to pick up his dry cleaning at Lawrence Cleaners. 러셀 씨는요. 뭐뭐 할 것을 잊은 거죠. 그의 드라이 클리닝을 픽업 할 것을 잊은 것이에요. 밑에서는요. 러셀은 잊었습니다. 그의 드라이 클리닝을 픽업 했었던 것을 잊은 것이죠. 그죠?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다음 동명사와 명사 그리고 분사를 구분합니다. 동명사 명사 구분하기.
명사는 앞에 수식어가 오게 되는 경우에 뭐가 오죠? 형용사가 오죠. 동명사는 앞에 수식어가 있다고 하면 부사가 오죠. 동명사예요. 명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 성질이 더 강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며주는 수식어는 부사라고 보셔야죠. 그죠? 그다음 명사는 앞에 관사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나 언이나 더 이런 것이 관사로 올 수 있죠. 동명사는 관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다음 명사는 바로 그냥 목적으로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동명사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죠. 그죠? 타동사는 목적어가 오잖아요. 그죠? 뒤에 명사 목적어가 올 수 있죠. 그죠? 밑에 예문을 보세요. The project aims at actively preventing wildlife from becoming extinct. extinct는 멸종된 이런 뜻이고요. 그 프로젝트는 wildlife 하면은 야생 동식물계를 얘기하죠. 야생 동식물계가 멸종하게 되는 것을 prevent 적극적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겨냥하는 것이죠. 그러면 preventing은 여기서 뭘로 쓰인 것이죠? 전치사 at 뒤에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서 wildlife를 목적으로 하는 동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wildlife는 동명사 preventing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actively는 동명사 preventing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문장. The project aims at the active prevention of wildlife extinction. 요 위의 문장을 제가 비슷하게 이제 바꿔 써준 것인데요. 여기서 prevention은 명사죠. 그죠? 전치사 at의 목적어인 명사 prevention이 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evention 명사 자체가 wildlife extinction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명사가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죠? 제가 지금 wildlife extinction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wildlife extinctio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가 나와야지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evention이 명사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는 형용사 active가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관사가 있죠? 그죠? 정관사 더가 prevention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명사의 수식어는 형용사고요. 관사가 올 수 있죠. 어나 더 같은 거. 동명사는 수식어가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오죠. 다음 동명사와 이 현재 분사는 형태가 똑같아요. ing. 그죠? 그럼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뒤에 오는 명사와 이 ing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역시 비슷한 내용의 두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보세요. Measuring tools are kept at the proper temperature. Measuring tools.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measure는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측정하고 재는 거잖아요. 그죠?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러면 measuring이라고 하는 것과 tools라는 명사는 어떤 관계예요? measuring이 tools를 꾸며주는 거죠.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measuring이. 그래서 measuring은 뭐가 돼요? 당연히 현재 분사죠. measuring은 그러니까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수식어죠. 그럼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되죠? tools가 되죠. 그래서 동사가 뒤에 뭐가 쓰인 거예요? 복수인 are kept가 쓰인 것이죠. 그죠? 다음 문장은요. Measuring angles is the most basic form of astronomy. 각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 천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라기요. 그러면 measuring과 angles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measuring이 angles를 목적으로 갖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주어는 각도인가요? 측정하는 것인가요?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measuring은 문장의 주어인 동명사인 것이죠. 동명사 주어는 항상 단수로 받죠. 뭐뭐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는 똑같은 듯 보이지만 뒤에 나오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이 ing 형태를 갖는 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ing 형태의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동명사일 가능성이 있고요. 분사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명사형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ing형 명사는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133페이지에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미리 보실 분들은 133페이지 가셔서 미리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우리 이거 투부정사 할 때도 비슷한 내용 했었는데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랑 같다고 그랬죠. 동명사도 똑같아요. 예를 보세요. Mr. Knapp was instrumental in securing funding. 넵 씨는요, be instrumental in 하면은 뭐뭐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securing 여기서 secure는 뭐예요? 확보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여기서 securing과 동명사죠. funding을 securing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동명사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securing인데요. securing의 주체는 누구예요? 문장의 주어인 미스터 넵이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죠. 그다음 문장. John's family is concerned about his coming home late from work. 잔의 가족은요 걱정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직장으로부터 그가 늦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전치사 about 뒤에 동명사 coming이 쓰였거든요. 지금 his를 썼는데요. his가 없으면 이 coming의 주체는 누구죠? 문장의 주어인 John's family죠. 그죠? 근데 John's family가 집에 늦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존이 집에 늦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coming이 문장의 주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앞에 뭘 쓴다? 소유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is를 썼죠. his가 가리키는 것은 누구죠? John's family가 아니라 존이잖아요. 그죠? 다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 일치합니다.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앞에 소유격을 사용하죠. 그죠? 우리 실용 영어에서는요 보통 목적격도 많이 써요. 하지만 이제 스탠다드 영어에서 토익에서는 소유격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에도 실제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여기 사용되는 관용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to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죠. 그죠?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look forward to ing,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그죠? 관용 표현들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used란 단어예요. be used to ing에서 used는요 이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used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익숙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뭐 예를 들어서 used car, 그죠? 중고 자동차잖아요, 그죠? 익숙한, 그러니까 쓰던 차란 얘기죠. 이거 자체가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랑 여러분이 뭘 구분해야 되죠? 수동태인 be used랑 구분하셔야 되죠. 요거는 이 다음 페이지 나오거든요. 일단 넘어가죠. 동명사가 사용되는 관용 표현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on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have difficulty ing have a problem ing 또는 have problems ing도 괜찮겠죠.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한번 나왔던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 투부정사 표현과 혼동하지 않는다. 보세요. Computer keyboards are used to input data into computers. 컴퓨터 키보드는요. 익숙한 것이에요? 사용되는 것이에요? 사용되어지는 수동태죠. 여기서는. 그죠? 만약 익숙한이면 뒤에 to 다음에 ing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컴퓨터 키보드는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컴퓨터 안으로 입력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서 to input은 목적의 to 부정사인 것이죠. 그래서 be used 다음에 to 다음에 ing가 나오느냐 아니면 동사 원형이 나오느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셔야 돼요? 해석을 해야죠. 목적으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면 to 부정사고요. 뭐뭐에 익숙하다 하면은 to 다음에 ing 쓰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를 보죠. 지금 보시면 빈칸 앞에 look이 있고요. 뒤에 to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eeting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전치사 to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전치사 to랑 어울리는 표현이 있나요? look up to, look toward to, look forward to, look for to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물론 look up to라는 표현이 존재하죠. 그죠? 하지만 토익에서 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look for to ing죠. 무엇을 고대하다. 그렇죠? 보통 빈칸 뒤에 이렇게 전치사 앞이나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그거와 관련된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 보기에서 그 전치사와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3번을 보자. 3번은 streamline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begi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있네요. streamline이라고 하는 것은 stream은 뭐 개울물 같은 거고요. line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begin이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죠?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갖는 동사죠. 의미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면 답은 to streamline 아니면 streamlining 되겠죠. 그렇죠? streamlining이네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정답은 B번이 되겠죠. 4번 문제를 보죠. 4번 문제 좋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동명사를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로 답을 생각하기 쉬워요? D번의 agreeing을 생각하기 쉽죠. 그죠?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시중에 있는 책들이.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앞에 전치사 in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mplete이 있어요. complete는 역시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형용사 겸 동사죠. 여기선 당연히 형용사로 쓰인 것이고요. 그러면 빈칸에 뭐가 필요하죠? 전치사 인디어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complete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죠. 답은 B번의 agreement죠. 동명사와 명사에 이렇게 전치사 뒤에 오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대부분 답은 명사예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넣는 문제보다 전치사 뒤에 명사 넣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빈도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전치사 뒤라고 무조건 동명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 5번을 보죠. 5번을 보시면 빈칸이 나오고 앞에 to가 있고요. 그다음 목적어가 있는데요. 그다음 보기는 extend 연장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to가 부정사예요, to 부정사예요, 아니면 전치사 to예요. 그 앞에 뭐가 있죠? wishing이 있죠, wishing.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wish to에서 온 것이죠. wish는 대표적으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A번의 extend가 되겠죠. 예.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명사는 동사 플러스 명사라고 그랬고요. 이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명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가 올 수 있는 위치, 즉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동명사도 올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데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 동사들이 따로 정해져 있죠. 요것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명사, 분사 구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일단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주고 명사는 관사가 올 수 있지만 동명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뒤에 명사가 바로 목적으로 올 수 있죠. 명사는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동명사는 현재분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현재분사는 수식어라는 거예요. 수식어, 형용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의 관계죠. 동명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틀리죠. 그죠? 그다음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데 다를 때는 그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쓰시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be used to 부정사랑 be used to ing 요거 구분하는 거 우리 이야기했었죠. 전치사 to가 쓰이는 표현들, 관용 표현들 함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